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아무쪼록 안전하게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루이스 헤이의 미러입니다. 책에 대한 극찬이 많아서 잠시 읽어볼게요. 고압 세척기로 영혼을 씻어주는 것 같다. 빠르고 쉽고 감동적이다. 이 책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분명히 마음이 치유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내 삶이 바뀐 건 이 책이 처음이다라는 극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나를 위로하고 또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입니다. 내 얼굴이 들어올 만큼의 크기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 속에 내 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거울 치유는 시작됩니다. 자, 거울이 준비되셨다면 이제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꼽으라면 바로 나와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야 한다. 나부터 사랑하는 일은 거울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 의아하지 않은가? 거울과 나를 사랑하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한번 해보자. 거울 앞에 섰는가? 무엇이 보이는가? 당신의 모습 중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렇다. 눈이다. 내 눈을 바라봐라. 여기까지만 해도 변화가 시작된다. 놀랍게도 당신은 거울 속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점점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으로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바로 미러, 즉 거울의 힘이다. 미러워크는 내 삶에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홀대하는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리 없지 않은가.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삶이 안기는 모든 축복을 누릴 가치와 자격이 있다고.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라. 나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거울 앞에서 되뇌라.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열려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러워크를 시작해서 되뇌이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이 실없고 멍청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화나거나 울고 싶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사실 그게 정상이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신의 눈을 가까이 볼수록 좋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해라고 말하라. 어떤 기분이 드는가? 사랑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약간 더 쉬운 말부터 시작하라. 가령 널 좋아하는 법을 배울 거야 라고 말하라. 미러워크를 할 때는 손수건이나 휴지를 들고 있는 것이 좋다. 미러워크는 감정을 북돋기 때문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대단히 불친절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지녔던 차가운 태도를 인식한다. 이 인식은 슬픈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슬픔은 배출하면 된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여라.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미러워크는 전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바꾸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래야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해야 한다가 부정적인 말이라면 할 수 있어는 긍정적인 암시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암시로 지금 당장 바꿔라. 타인의 해야 한다가 아닌 나 자신의 할 수 있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해야 하는 일의 목록에서 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대체하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는 것이다. 최고여야 한다가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다. 청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청소할 수 있다. 여행을 가야 한다가 아니라 여행을 갈 수 있다.
책을 읽어야 한다가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다. 예뻐져야 한다가 아니라 예뻐질 수 있다. 살을 빼야 한다가 아니라 살을 뺄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선택은 곧 자유를 뜻한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선택에 따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없다. 그 일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미러워크는 진정한 정체성의 핵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은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어 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최고의 행복일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되는 하루를 사랑하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평가하기와 비판에 집착하는 강력한 습관에 길들어 있다. 그런 태도가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속시킨다는 사실을 몰랐다. 자신에 대한 평가와 부정적인 혼잣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미러워크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을 끌어내리고 싶은 욕구를 물리치지 않으면 결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아기였을 때를 기억해 보라. 그때 당신은 온몸과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아기인 당신은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무섭거나 해끼치는 존재가 없는 한 아기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비판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다 보니 나를 사랑할 수 없었고 달라지고 싶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의 내면에 비판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 비판을 멈추려고 애썼다. 또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 채 거울 앞에서 긍정적인 암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저 몇 번이고 암시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인정한다처럼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 나중에는 나의 의견은 가치 있다. 나는 나를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버린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욕구를 버린다로 내용을 바꿔 암시를 계속했다. 그리고 얼마 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인식했다. 나 자신에게 깊은 애정이 생겼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게 되었다.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의 사소한 습관이 더는 거슬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욕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암시하라. 이제는 내면의 비판자를 내보내고 사랑을 받아들여도 괜찮아. 당신은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렵다고 생각한다. 두려움은 정신을 제약한다. 당신은 병에 걸리거나 직장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면 두려움은 방어 기제가 된다. 반면 미러워크를 통해 머릿속에서 두려운 상황을 재현하는 일을 멈추면 훨씬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사랑과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는 관계를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기적을 일으킨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을 보살필 수 있다. 겁이 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을 상기하라. 두려움의 근원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고 인정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 거울과 당신의 내면에 깃든 힘을 활용하라. 이렇게 되뇌라. 다 괜찮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나는 안전해. 우리는 주로 같은 일에 대해 거듭 분노한다. 문제는 화가 나도 표출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속으로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 원한이나 괴로움 혹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쉽다. 따라서 분노가 생길 때마다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체적으로 분노를 배출하고 싶다면 베개를 쳐라. 주저하지 말고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라. 당신은 이미 감정을 너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분노를 느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 없다. 분노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화가 나는 대상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싶다면 이미 분노가 오랫동안 쌓였다고 봐야 한다. 분노를 배출하는 차선책은 거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울 앞에 나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든 대상이 서 있다고 생각하라. 그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하라. 욕설을 퍼부어도 좋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감정이 격앙되겠지만 괜찮다.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러워크는 분노를 배출하도록 돕는다. 분노를 배출한 후 훨씬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내면을 살피면 내가 왜 분노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라. 나의 몸에서 분노가 자유롭게 흘러나가는 모습을 그리는 일은 매우 큰 치유 효과가 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오늘 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내보낼 것이다. 타인을 용서하는 일은 누구나 어려워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를 옭아매는 장애물을 만든다. 이제부터 나 자신과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용서는 자기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면 계속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에 갇힐 수 있다.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을 불편하게 한 타인에게 앙심을 품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자기 자신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정당화에 따른 원한의 감옥에 갇힌다. 이런 경우 정당성은 얻을지 몰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 이 말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당신 자신에게 아주 해롭다. 반감을 품는 일은 매일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것이 마음속에 축적되어 해를 입힌다. 과거에 계속 얽매이면 건강하거나 자유로워질 수 없다.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할 사람에게 다가가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용서는 당신의 마음과 거울 앞에서 이루어진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뇌라. 나 자신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진다. 삶은 나를 사랑하고 뒷받침한다. 따라서 나는 사랑으로 가득한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내 존재의 진실이며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인다. 당신이 느끼는 한계는 오직 정신적인 것일 뿐 현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능성의 총체성 속으로 들어서면 당신은 충분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필요한 자질을 지녔다. 당신은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삶이 안기는 좋은 것들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다. 당신은 기적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손거울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라.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인식하라.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실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변화를 불러온 미러 매직, 루이스 헤이의 미러와 함께 했습니다. 이 책에는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12가지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좋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12가지 방법. 나에 대한 모든 비판과 평가를 멈춰라. 후회스러운 과거와 나의 잘못을 용서하라.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나를 부드럽고 다정하고 참을성 있게 대하라. 나의 삶, 나 자신을 긍정하라. 과해도 좋다. 나를 칭찬하고 칭찬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나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내 몸을 아끼고 보살펴라. 재미를 즐겨라 격정적으로. 나를 사랑하라 바로 지금. 미러 워크를 하라. 이렇게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미러 워크를 한 3년 전쯤부터 해오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거울을 보면서 제 눈을 들여다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랄까요? 지나간 시간들이 보이면서 제 자신이 좀 가엾기도 했고요. 잘 버텨준 것에 대한 뭉클함 같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것을 신경 쓰느라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사람, 좋은 것을 자신에게 먼저 주지 못하고 망설였던 사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낯선 사람, 바로 제가 거울 속 거기에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늘 어색하고 정말 실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러 워크를 지속하다 보니까 확실히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 수 있다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데리고 살 수밖에 없는 동반자죠, 나 자신. 그런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친해지는 시간, 거울 보고 자신에게 말 걸어보기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는 셈 치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장 그리고 행복을 염원하는 지금까지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